자주 뿅 가는 건 아니고요. 나는 평소에 교인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대화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특히 집안의 가장이 가정을 대화하는 분위기로 이끌어야 건강한 가정이 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막상 나 자신은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온 셈이다. 말하자면 이 점에서는 언행이 일치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대화다. 식구들 사이에 대화가 막힌 공동체는 이미 공동체이기를 포기한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다. 그런데 요즘엔 가정에서 대화가 끊어지고 교회에서 대화가 막혀 있다. 거기서 숱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실제로 두레마을에는 길 잃은 청소년이 숱하게 찾아온다. 가출한 청소년들, 퇴학당한 청소년들, 자퇴한 청소년들이 일주일에도 몇 명씩 꼭 찾아온다. 나는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묻곤 한다. 너희들 좋은 집 두고 왜 거리를 헤매는 거니? 그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보호받으며 편안하게 지내지 왜 가출을 하고 퇴학을 당하고 문제 아들이 돼 이렇게 헤매고 다니니? 이렇게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목사님도 저희 부모나 선생님과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부모 밑에서 편히 지내지 않고 왜 집을 나왔느냐고요? 우리가 뭐 사육되고 있는 강아지나 집토끼인가요? 우리도 인격을 지닌 인간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끼 밥과 용돈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와 대화해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릴 사람으로 대해주고 인격자로 대해주는 부모와 스승이 필요하다고요. 1997년 어느 날 여고 2학년 학생이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 마을로 왔다. 사연을 들은즉 딱하기가 그지없었다.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가출했던 그 딸을 부모가 1년여 만에 겨우 찾아내는데 그땐 벌써 임신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 1년여를 애태우다 겨우 찾아낸 딸의 부풀어 오른 배를 보고는 억장이 무너진 부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다가 한 친지의 소개를 받고 두레마을을 찾게 되었다. 서재로 안내받아 들어온 부부는 딸을 옆에 두고 번갈아가며 신세 타령을 했다. 먼저 어머니가 말했다. 저 아이가 애비를 닮아 끼가 있어서 젖골이 댕기라 얘. 목사님, 애가 애를 베고 있으니 어째야 될까 얘. 아휴, 너 나하고 같이 죽자. 아내의 말에 이어 남편이 질세라 끼어들었다. 아이고, 저것이 콩할 만한 기. 지 애미를 닮아 겁없이 집 나갔다가 애를 다 베고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씨를 뱃속에 담고 있으니 아이고, 우리 집구석은 이제 망한 기죠. 나는 그들 부부가 참으로 한심해 보였다. 내가 볼 때는 둘 다 닮은 것 같네요. 서로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할 게 아니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두 분께서 딸을 살리려면 그렇게 나무라기만 해선 안 됩니다. 일단 딸 입장을 이해하고 아이 편에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저 나이에 엄마 아빠 밑에 있지 않고 오죽 답답했으면 집을 나갔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소녀 쪽을 보니 소녀의 눈가에 눈물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소녀의 눈에 비치는 눈물을 보고 이 소녀는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대체로 그럴 경우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된 길을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조짐이 된다. 말하자면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감성지수 EQ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직 자신이 잘못 걸어온 길을 돌이켜 새롭게 될 수 있는 정서적인 바탕이 살아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반면에 눈알이 반질반질하게 메말라 있는 경우에는 이미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기에 아직 순수한 정서가 남아 있어 잘 돌보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에게 딸을 두레마을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치유원 담당자를 불러 그녀에게 방을 배치해 주라고 일렀다. 다음 날 집회 인도차 외출했다가 나흘 만에 돌아왔더니 그녀와 한 방을 쓴다는 아가씨가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온 향이와 같은 방에 있어요. 어, 향이가 누구지?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지난주에 부모와 같이 왔던 여고 2학년짜리 있잖아요. 아, 그래. 걔가 향이로구먼. 그래. 그 애가 잘 있니? 네가 좀 도와주지. 지금 도움이 아주 필요한 때인 것 같던데. 예, 있긴 잘 있는데요. 좀 이상해요. 그래? 좀 이상한 건 이해를 해야지. 그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어째 말짱하겠니?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너 참 어렵게 이야기하는구나. 어떻게 이상한데 그러니? 예, 목사님 사진을 한 장 구해서는 책상 앞에 붙여두고 밤에 잘 때 사진 앞에 가서 김진원 목사님 밤새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사진 앞에 가서는 김진원 목사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나요? 하고 인사드리곤 합니다. 아니, 뭐이라고? 그거 참 징그럽구나. 걔가 날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지? 내가 유부남인 줄 알 텐데 뭐 땀시 그러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참말로 이상하긴 하구나. 왜 그러는지 불러서 물어봐야겠구나. 목사님이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 내가 오늘 낮에 불러서 한번 물어볼게. 그날 오후에 나는 그녀를 불렀다.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래, 좀 궁금한 일이 있어 불렀다. 너 이름이 향이라 했지? 그런데 넌 인사성이 있다면서? 무슨 말씀이신지요? 들으니 네가 내 사진을 한 장 구해서 책상엔가 붙여두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한다던데? 내 물음에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대답했다. 예, 그랬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다 할 것까지는 없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요. 목사님께 상담 좀 하려고 목사님 서재로 갔더니 목사님은 안 계시고 책상 위에 목사님 사진이 있게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사진 가져간 건 괜찮다만 왜 사진에 인사를 하는 거니? 목사님,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목사님 만나러 왔을 때 목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께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목사님은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뿅 가버렸어요.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했기에 뿅 갔니? 평소에도 자주 뿅 가니? 아니에요. 자주 뿅 가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집 나가서 애 베고 엄마 아빠가 집이 망했다고 할 때 목사님께서 애를 살리려면 자꾸 그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가출을 했겠어요. 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래. 그 말 한 기억이 난다. 내 말이 맞지 않니? 네 나이에 엄마 아빠 밑에 있으면 편할 텐데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집을 나갔겠냐? 그렇게 집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셔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전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어느 때는 강아지하고라도 말을 나누고 싶었어요. 목사님, 제가 왜 가출했는지 아세요? 글쎄, 난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집을 나간 거니? 안 미치려고 가출한 거예요. 뭐 제가 가출한 짓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가출 안 했으면 틀림없이 미쳤을 거예요. 아이고, 미쳤을 거라고? 어지간히 힘들었던 게로구나.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예, 힘들었어요. 엄마는 나만 보면 공부하라는 말만 하죠. 우리 엄마는요, 공부 귀신 들린 여자예요. 날 보기만 하면 공부하니 나중엔 엄마 얼굴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다 아빠는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죠. 난 대학 갈 마음도 없는데 학교에 가면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책상에만 앉아 있으라고 하죠.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미치려고 가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 네 말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가는구나. 그래. 가출해서는 어떻게 지냈니? 어른들은 해도 너무해요. 다방에서 일했는데요. 나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빠 나이 되는 어른들이 날 연계라고 하면서 주인 아줌마에게 몇십만 원씩 주고 자자고 그러고요. 같이 안 자려고 하면 막 때리고요. 그러다가 난 누구 시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뱄어요. 아이고야, 남자들이 참 죄가 많구나. 너 같은 어린 소녀를 어떻게 데리고 자니? 고민하다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떼기는 늦었다고 하더군요. 목사님, 전 어쩜 좋죠? 저 같은 사람은 죽어야겠죠. 죽는 거 외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청소년 모두가 불쌍하다. 이 사회는 어른들 모두가 작당하여 청소년들을 망가뜨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저렇게 아파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험한 세상이로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렇게 병든 세상을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소리 없이 썩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건강한 세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장으로 모시고 있는 둘의 마을 역시 이런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둘의 마을은 다른 일을 하려 들지 말고 이런 소년 소녀들을 정성스레 돌보아 형님이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는 일이 큰일이다 여기고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공동체 마을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공동체가 좋은 것은 치유 능력이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성직자들 중에는 기도하여 환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지닌 분들이 있다. 그런 능력을 교회에서는 신유의 은사라 부른다. 물론 그런 능력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 큰 스님이나 도를 깊이 닦은 수도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원효 선사나 서산 대사 같은 어른들은 살아생전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한편 길을 잃고 헤매던 청소년 중에는 공동체에 들어와 지내는 동안에 몸도 마음도 새로워져 새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은 서울에서 한 여학생이 찾아왔다. 7학군이라던가 8학군이라던가 좌우지간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학군에 속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어려서부터 공부라면 상위권에 들었다는 그녀는 고2가 되자 갑자기 공부에 흥미를 잃고 말았다. 대학도 싫고 집도 싫고 세상 만사가 다 싫어져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평생을 파묻혀 살고 싶어졌다. 그래서 둘의 마을로 왔다. 우리는 그녀를 둘의 마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마을 할머니들의 등을 긁어주고 세탁도 해주고 낮에는 닭장에서 계란 줍는 일 등을 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보라고 일러주었다. 처음 둘의 마을에 왔을 때는 쇠약한 몸에 웃음기 없는 얼굴이어서 못내 걱정스럽기만 하던 그녀가 낮에 농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할머니들 수발을 들며 지내더니 날로 달라졌다. 얼굴에 웃음기가 되살아나고 눈동자에 총명한 기운이 감돌았다. 둘의 마을에 들어온 지 10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말했다. 목사님,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아니, 왜 골치 아픈 공부를 다시 하려고? 평생을 노동이나 하며 묻혀 살고 싶다더니 웬 공부냐? 여기 올 때는 그랬는데요. 이젠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 왜 달라졌는지 이유나 들어볼까? 그 이유가 궁금하구먼.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여기서 할머니들 시중도 들고 저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요. 몸으로만 돕는 건 얼마 돕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제대로 도우려면 공부를 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 생각이 맞다. 사람을 도우려면 실력을 길러야지. 고마운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요, 목사님. 사람을 도우려면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꾸나.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하자면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아니면 의학이나 간호학 이런 분야가 좋겠지? 넌 머리가 좋고 심성이 착하니까 뭘 공부해도 귀히 쓰임 받을 게야. 목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넌 정말 좋은 그릇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다 제 길을 찾으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해 나갈 거라 믿는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신이 생기네요. 내일 서울 집에 가서 아빠 엄마께도 말씀드리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다니던 학교에서 다시 받아줄지 모르겠구나. 며칠 후 학교를 찾아가 복학시켜주기를 애원했으나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다. 이미 빈자리가 채워진 지 오래라면서 딱 잡아뗐다. 하는 수 없이 그녀를 영국으로 유학 보냈다. 그녀의 부모는 유학 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찬 처지였기에 두레마을에서 일부를 담당하기로 하고 런던으로 보냈다. 그녀의 유학 성적은 예상 외로 탁월했다. 방황하다 찾은 길이었기에 말하자면 동기부여가 확고해서 대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고맙게도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녀는 소원대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